첫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안양정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CC는 9승 11패로 리그 7위다. 지난 시즌 우승팀이고 허웅 - 최준용 - 송교창 - 이승현 그리고 용병, 디온테, 버튼까지 베스트 -5 전원이 MVP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MVP 군단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즌 내내 부상 이슈로 고생하고 있다. 송교창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 없고 최준용의 몸 상태도 항상 체크해봐야 한다. 디온테, 버튼이 기복 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고민. 허웅과 이승현, 리온 윌리엄스가 힘을 보태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정관장은 시즌 성적 7승 14패 평균 72점, 9득점 -78점, 7실점로 리그 9위다. 캐디 라렌의 득점력이 아쉽고 용병 2명의 생산력 합계는 10개 구단 중 단연 최악이다. 결국 마이클 영을 퇴출하고 경력직 클리프 알렉산더를 영입했으나 극적인 반등을 기대할 순 없다. 힘든 여건 속에 배병준과 박지훈이 잘해주면서 간신히 버텨왔는데 추진력을 더해줄 것 같았던 변준영은 목뼈 미세 골절로 장기간 결장하게 됐다. 오늘 경기의 최대 쟁점은 최준용의 출전 여부인데 나와도 리바운드 경합에서 캐디 라렌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라렌은 이번 시즌 KCC 상대로 이 경기 평균 24.5득점, 16.0리바를 기록, 골 밑을 지배하는 수준의 활약을 선보였다. KCC는 허웅도 슈팅이 안 될 정도로 팔꿈치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이다. 접전 끝에 정관장의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고양 소노 대 원주 DB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노는 7승 13패로 리그 8위다. 개막 4연승으로 시즌을 시작했으나 이후 16경기에선 3승 13패로 부진했고 그 과정에서 80점을 넘긴 경기가 이번뿐이었다. 에이스 이정현이 도중에 부상을 입어 한 달 넘게 결장했고 그가 빠진 경기에서 전부 졌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베테랑 김승기 감독이 물러나고 아무런 경험도 없는 김태술 감독이 신임 사령탑으로 부임한 것도 불안 요소다. 부진에 빠진 용병 1옵션 앨런 윌리엄스도 교체하기로 결정. 프랑스 청소년 대표팀 출신의 알파 카바가 합류할 예정이다. DB는 10승 11패로 리그 6위다. 리그 개막 직후에 온갖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빠르게 수습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오누아쿠와 알바노가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으며 로버트 카터도 출전 시간 대비 효율이 좋다. 다만 김종규가 부상으로 긴 시간 재활 중이고 강상재도 종아리 부상으로 한동안 결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상재가 부상을 입어 전열에서 이탈했다. 한동안은 순전히 외국인 선수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알바노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팀들보단 사정이 낫다. 알파카바의 기량은 베일에 쌓여 있으나 오누아쿠 상대로 혹독한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원정팀 DB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서울 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SK는 14승 5패로 리그 1위다. 경기당 평균 득점은 1위, 최소 실점 3위를 기록, 발군의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 득점 랭킹 1위에 올라있는 자밀원이가 공-수 양면에 걸쳐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안영준과 김선영, 오재현 등 코어 전력이 확실하다. 다만 오세근이 지난 시즌만 못하고 아시아 쿼터의 활용도가 낮은 건 아쉽다. 삼성은 6승 14패로 리그 꼴찌다. 지난 3시즌 연속 꼴찌였고 이번 시즌에도 나아진 게 없다. 오프시즌 동안 김시래를 포함한 4명의 FA 대상자가 모두 팀을 떠났고 FA로 잡은 이대성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2라운드 중반 용병 코번이 발목 인대 부분 파열로 4주 진단을 받았다. 삼성 입장에선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2옵션 데릭슨과 대체 용병 에드워즈의 기량이 기준 미달이라 더더욱 그렇다. 당장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원석과 이정현을 중심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 놀랍게도 시즌 상대 전적은 1승 1패로 동률. 2라운드 맞대결 당시 SK가 84-88로 지면서 삼성전 13연승 기록이 중단됐다. 코번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삼성의 용병 듀오로는 자밀원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만 되면 지독하게 달라붙는 삼성의 도끼도 무시할 순 없다. 네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대한항공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은 14승 2패 승점 40점으로 리그 1위다. 허수봉과 레오가 리그 최강의 쌍포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팀 공격 성공률에서도 독보적인 1위다. 12위간 격차가 26위간 격차의 2배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아시아 쿼터 심펑은 강력한 서브로 힘을 보태고 있다. 그 덕에 팀 서브 득점 1위에 올라 있으며 블로킹도 1위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이번 시즌 우승 후보 1순위다. 대한항공은 11승 5패 승점 35점으로 리그 2위다. 엄청난 전력 손실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5패 중 4번은 5세트 승부 끝에 당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오프시즌 동안 토종 에이스 임동혁이 입대했고 용병 요스바니는 시즌 초반 어깨 회전근 파열 부상을 입어 전열에서 이탈했다. 그러나 이 팀은 오래전부터 더블 스쿼드라는 평가를 받았던 팀이다. 정지석이 부상에서 복귀해 공격진에 합류했고 한 선수와 정한용, 곽승석,
그리고 아시아 쿼터 RF까지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차고 넘친다. 그리고 일시 대체 선수로 지난 시즌 챔프전에서 함께했던 막심이 합류해 맹위를 떨치고 있다. 허수봉 레오 쌍포의 위력은 리그 최강이다. 그러나 항공은 훨씬 다양한 공격 옵션과 조합을 갖추고 있으며 당일 컨디션에 따라 최상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챔피언 DNA를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이 상대 전적 3연패를 당하진 않을 것이다. 접전 끝에 원정팀 대한항공의 역배당 승리를 예상한다. 다섯 번째 경기 GS칼텍스 대 현대건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GS칼텍스는 1승 15패 승점 6점으로 리그 꼴찌다.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란 표현이 딱 어울리는 팀이다. 오프 시즌 동안 FA 자격을 얻은 강소희, 최은지, 리베로 한다해가 모두 팀을 떠났고 정대영과 한수진은 은퇴했다. 팀의 근간이 뒤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전력 누수가 발생한 가운데 의미 있는 외부 영입은 없었다. 게다가 시즌 도중 외국인 선수 2명이 같은 날 부상을 당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다행히 실바는 예상보다 일찍 복귀했으나 아시아 쿼터 와일러는 곧바로 수술을 받고 시즌 아웃이 확정됐다. 현대건설은 12승 4패 승점 37점으로 리그 2위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하며 오랜 한을 풀었고 이번 시즌 목표도 당연히 우승이다. 우승 전력을 보존하는 데 성공했고 모마와 양효진이 여전히 좋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올 시즌 가장 돋보이는 건 양효진을 제치고 블로킹과 속공에서 모두 리그 1위에 올라있는 이다현이다. 양효진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던 기대주가 마침내 리그 최정상급 레벨로 올라 대선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실바는 3라운드 들어 세트당 평균 8.44 득점을 기록,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량을 뽐내고 있다. 참고로 이외 기록이 6.53점이다. 현건 입장에선 상대를 얕보고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방심이 한 세트를 내주는 이유가 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